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자료구조 9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5장 스택을 들어가는데요. 먼저 스택의 내용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서론을 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배운 과정을 쭉 돌아보면 처음에 일단 컴퓨터가 어떤 자료형을 저장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을 배웠었죠. 비트 단위로밖에 저장 못한다. 하드웨어 레벨에서는. 그런데 소프트웨어 레벨에서 그것을 바이트 단위로 모아서 주소 하나의 주소를 가지게 해서 번지수로서 찾아갈 수 있는 단위는 바이트. 그 다음이 이제 랭귀지 레벨에서 인테저, 캐릭터, 더블 이런 식으로 프리디파인드 타입이라고 하죠. 프로그래머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기본 타입이 있다. 그런 다음에 그 기본 타입들을 이용해서 또 구조체라는 사용자 정의 타입을 만들 수 있다. 이렇게 배웠죠. 그 체계랑 똑같이 어, 지금까지 순차 자료 구조에서 연속적인 영역에 저장되는 배열의 형태, 그리고 연속적이지 않은 영역에 저장되는 연결 리스트 형태, 이렇게 두 가지를 배웠어요. 그런데 이 두 가지도 또한 이제 지금부터 나오는 스택 큐 트리 그래프에 비하면 기본 자료 구조에 속합니다. 그래서 스택에서부터는 어떤 식으로 공부가 나오냐 하면 스택이란 어떤 것이다 라는 개념을 배운 다음에는 스택을 또 우리가 구현하겠죠. 구현할 때는 배열 형태로 구현할까 연결 리스트 형태로 구현할까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교재에 한번 봅시다. 239페이지에 보시면 예제 5-1 해서 순차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순차 스택을 구현했다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243페이지에 보시면 연결 자료 구조를 이용해서 연결 스택을 구현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스택이긴 똑같이 스택입니다. 스택이라는 ADT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Abstract Data Type. 이래서 그 데이터 자료형의 성질만을 디파인 하는 것이죠. 성질은 무엇이다 라고 디파인이 된 다음에는 그거를 어떤 하위 자료 구조 아니면 하위 자료 타입을 이용해서 그것을 구현할 것인가 라는 거에 있어서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두 가지 형태, 배열의 형태와 연결 리스트의 형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배우는 이 스택도 잘 배워 두시면 이 다음에 또 다른 더 복잡한 그리고 더 큰 자료형이 나왔을 때 그 자료형의 ADT를 살펴본 다음에 이거는 어느 부분에서는 스택을 사용해서 구현해야 되겠다 이런 아이디어를 얻으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창고에 점점 많은 다양한 분야의 자료 구조들이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쌓인 걸 바탕으로 응용이 다양한 응용이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대학 과정에서 어디까지나 기초를 탄탄히 하는 부분이니까 스택 이번 학기 끝까지 가도 이제 Q까지 가고요. 다음 학기까지 하면 이제 그래프 하면 그래프 부분은 그렇게 단순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난이도도 있고 그런데 그 부분까지 다 기초를 탄탄히 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개념을 정확하게 가지도록 합시다. 그럼 배열과 연결 리스트를 이용한 어, 그보다 다소 상위단의 자료 구조라고 생각되는 스택을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택이라는 새로 나온 자료 구조에 대해서 이해하고 특징과 연산 방법을 알아보는 것은 지금까지 반복되었던 ADT를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스택이 무엇인가를 확실히 알았으니까 그 다음엔 구현을 하겠죠. 좀 전에 봤던 대로 순차 자료 구조, 즉 배열을 이용한 구현, 그 다음에 연결 자료 구조, 즉 메모리 할당을 해서 노드별로 각각 흩어진 노드들을 연결해서 구현하는 방법,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스택을 구현해 봅니다.
그러면 스택이라는 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거하고 좀 다른 독특한 방법으로 움직이는 자료 구조인데, 그럼 이런 독특한 방법의 자료 구조는 어디에다 쓰는지 궁금하죠? 그래서 스택이 어느 분야에 응용되느냐도 알아보고 또 응용하는 방법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스택이란 무엇인지 보도록 합시다. 자, 스택은 쌓다, 쌓아놓은 것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접시를 쌓듯이 자료를 차곡차곡 쌓아 올린 구조를 얘기합니다.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통이 있는 거예요. 통이 있는데 여기에 접시가 들어갑니다. 그 위에 접시가 또 들어가고 세 번째 접시가 들어갔어요. 그렇게 했을 때 이거를 꺼낼 때는, 들어갈 때는 지금 접시가 들어갔어요가 바로 삽입입니다. 그럼 접시를 꺼내요가 삭제예요. 그럼 접시를 꺼낸다라고 했을 때는 제일 처음 들어간 접시를 먼저 꺼낼 수가 없죠. 이것은 막힌 통이에요. 아래가 막혀 있어요. 그러면 어떤 순서로만 나올 수 있나요? 들어간 역순으로만 접시가 나올 수 있죠. 맨 마지막에 들어간 접시가 처음으로 나오고, 그 다음 마지막에서 두 번째 들어간 접시가 나오고, 가장 먼저 들어간 접시는 가장 나중에 나오고, 이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작하는 것을 스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스택에서 나오는 용어, 이것은 어디에서나 다 똑같이 쓰이는 용어니까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last in, first out이죠. 스택의 동작 자체가. 그래서 이거를 이니셜을 따서 LIFO라고 합니다. 그러면 LIFO라는 말 또는 후입 선출이라는 말이 나오면 스택이구나 라고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스택에 관련된 또 하나의 용어가 있어요. 이것인데요. 탑인데 이거는 뭘 지칭하느냐 하면 스택에서는 들고 나는 위치가 하나죠. 지금 여기서 여기를 화살표 해놓고 탑이라고 해놨는데 탑이 이 자리입니다. 그러면 다음에 삽입할 원소가 있어도 이 자리에다 삽입을 할 거고, 삭제할 것이 있을 때도 삭제해라 라고 할 때도 이 자리에서 여기에 있는 것을 삭제할 거예요. 그래서 스택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위치는 한 개밖에 없어요. 탑. 그래서 그것을 지칭하는 것이 이런 스택의 모양을 봤을 때 그게 맨 꼭대기에 있는 모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름을 탑이라고 부릅니다. 이것도 역시 거의 일반화된 용어처럼 사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스택의 탑에다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말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바로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스택의 탑은 스택에서 원소를 삽입 또는 삭제하는 장소를 얘기합니다. 여기까지로 스택의 개념이 끝났어요. 이제 그러한 성격의 스택의 연산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구조에 있어서의 연산은 세 가지를 말한다고 했어요. 삽입, 원소 삽입, 원소 삭제, 원소 검색 이렇게 세 가지인데 지금 여기서는 스택의 연산하면서 삽입 삭제 연산에 대해서만 얘기하고 있죠. 즉 스택에 있어서 검색이라는 연산은 언급을 안 하고 있어요. 그건 왜 그럴까요? 스택에 있어서는 검색이라는 게 대부분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들어간 역순으로 꺼내기 위해서 스택에다가 보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택에 여기 A가 첫 번째 원소라고 해봅시다. 이렇게 원소 3개가 있는데 이 중에 두 번째 원소가 값이 뭐냐 아니면 첫 번째 원소가 값이 뭐냐 이게 궁금할 일이라는 거는 스택을 사용할 시에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스택에는 검색 연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스택의 특성상 들어가는 순서와 나오는 순서가 완전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삽입 삭제 연산할 때 삽입할 때나 삭제할 때나 배열에다가 삽입할 때는 어떤 인자를 줬었죠? 인덱스 값과 원소 값을 줬었죠. 그래서 몇 번째에다가 이 값을 넣어라 이런 식으로 됐었어요. 그런데 스택에서 삽입할 때는 인덱스라는 값을 줄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내가 어느 원소를 삽입해라 라고 주면 그 원소가 들어갈 자리라는 건 정해져 있죠. 탑의 위치에 들어가잖아요.
예, 그래서 들어갈 장소를 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소값만 주면 돼요. 또한 팝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장소에 있는 원소를 꺼내라 라는 말을 할 필요가 없죠. 스택에서 삭제해서 원소 하나를 꺼내달라는 거는 어디에서 꺼내라가 정해져 있는 거예요. 탑에 있는 것을 꺼내라는 거죠. 그래서 팝을 할 때도 인덱스 값은 주지 않고 그냥 팝 하면은 원소가 하나 나오고 스택에서는 원소가 하나 줄어드는 겁니다. 스택에서의 삽입 삭제 연산을 가리키는 푸시 팝이라는 것은 요것도 스택에 관련된 용어예요. 일반화된 용어이니까 스택에서는 푸시 팝이라는 용어를 쓴다라고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스택 관련 용어를 아는 대로 3개 이상 쓰시오. 이런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이 리포, 후입 선출 이런 건 2개를 나란히 쓰면 안 되겠죠. 2개 중에 하나. 뭐 탑, 푸시, 팝 이런 말을 쓰고 설명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스택에 연산하는 과정을 차례대로 좀 보이고 있어요. 공백인 상태의 스택, 그 다음에 A가 들어갔다, B가 들어갔다, C가 들어갔다. 그 다음엔 삭제했다. 삭제하면 C가 나가죠. 당연히. 다시 삭제했다. B가 나가죠. 다음에 삭제했다. A가 나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에서는 푸시팝이라는 연산만 표시를 해놨는데 이 연산들이 진행되는 동안 탑이라는 값은 어떻게 변할까 생각해 봅시다. 그건 탑을 뭘로 잡을 거냐에 따라서 달라져요. 탑을 만약에 2가지 중에 하나로 잡을 수 있어요. 최종 삽입된 위치를 탑이라고 할 수 있고 최종 삭제된 위치를 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 경우에 최종 삽입된 위치가 탑이다 라고 하면 이 자리가 탑이 되겠죠. 그러면 이거를 탑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이거는 구현상의 묘미일 뿐이에요. 그래서 구현할 때 나는 탑을 최종 삽입된 위치를 탑이라고 하겠다 라고 하면 탑의 위치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겠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최종 삭제된 위치를 나는 탑으로 해서 구현하겠다. 둘 중에 어느 걸로 구현해도 상관없어요. 그렇다고 하면 탑의 위치는 여기가 되겠죠. 여기가 되겠죠. 탑의 위치는 여기이며 탑이라는 자리에는 유효한 원소가 있지 않게 되는 것이죠. 예. 그리고 만약에 최종 삽입된 위치 이것을 내가 사용한다라고 했을 때 빈 스택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빈 스택은 탑의 위치가 여기, 즉 마이너스 1인 것이 빈 스택이 되겠죠. 반대로 최종 삭제된 위치를 탑으로 쓰겠다라고 하면은 빈 스택이라는 표시를 탑 이퀄 0번 인덱스라고 하면 되겠죠. 예, 그래서 2개 중에 어느 방법으로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하나를 선택해서 탑은 이거다라고 정해서 하면 돼요. 한 개 차이지만 그렇게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스택의 ADT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부분에 보면 0개 이상의 원소를 가진 유한 순서 리스트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것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되고 구현을 할 때 배열을 선택할지 연결 리스트를 선택할지 이런 거는 이 ADT 레벨에서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이 기능을 제공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고 그걸 어떤 방법으로 제공할지는 프로그래머의 선택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표시하는 방법이죠. 라지 S는 스택을 표시하고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는 스택 안에 있는 원소를 표시합니다. create 스택을 생성하는 함수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스택이 비었는지 확인하는 함수. 이거는 탑이라는 값을 이용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죠. 모든 연산에 탑이 관여를 합니다. 푸시
할 때는 인덱스는 지정하지 않고 원소값만 주고 있죠. 아까 언급한 바 있습니다. 팝 할 때는 아무것도 정보를 주지 않죠. 스택 이외에는. 그러면 팝에서는 반환값으로서 원소 하나가 나오겠죠. 그리고 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픽은 단어 그대로 하면 엿보다 이런 뜻인데요. 픽이라는 것은 스택 안에 있는 내용을 엿보는 거예요. 그런데 스택에서 엿볼 수 있는 내용은 요거밖에 없습니다. 탑 위치에 있는 맨 위에 얹혀 있는 아이템이 뭐냐, 즉 다음에 내가 삭제했을 때 나올 아이템이 뭐냐, 이것을 알아보는 것이 픽입니다. 그래서 푸시, 팝, 픽 이렇게 세 개의 주요 연산을 구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추가로 is empty라는 연산을 구현하면 스택이 되겠다라는 것이고, 그 스택은 어떤 순서로 들어가고 나와야 되는가라는 것은 앞에서 저희가 알아본 그대로 들어간 순서의 역순으로 원소를 꺼내주면 되겠어요. 그렇게만 동작하면 되고, 내부적으로는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던 상관하지 않는다 까지입니다. 이제 개념은 알았으니까 이것을 무엇으로 구현하느냐, 1차원 배열을 이용해서 구현해 보겠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1차원 배열 이용해서 구현이라는 거는 스택이라는 건 이렇게 생겼다라고 하고 하나 둘 이렇게 쌓인다고 했죠. 이거를 이렇게 돌려서 1차원 배열, 이렇게 생긴 1차원 배열에다가 첫 번째 원소에다가 맨 먼저 들어오는 원소 넣고, 두 번째 자리에다가 두 번째 들어오는 원소 넣고, 이런 식으로 하면 이거를 90도 돌린 형태로 1차원 배열에다가 집어넣을 수 있겠죠. 이렇게 구현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탑이라는 위치를 기억해야 되겠죠. 스택이라는 자료 구조에는 1차원 배열과 탑 이렇게 두 개만 있으면 돼요. 그러면 이 탑이라는 것이 다음 최종 저장된 위치 내지는 최종 삭제된 위치를 가리키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선 어떻게 구현하기로 했나요? 최종 저장된 위치를 탑이 가리키고 있기로 했어요. 그럼 최종 저장된 위치이니까 하나라도 원소가 있는 경우에는 탑의 위치에 유효한 원소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처음에 초기 값으로는 스택이 비었다라는 표시를 해야 되니까 탑은 마이너스 1이라고 초기 값을 가지고요. 그래서 공백 상태는 탑 이퀄 마이너스 1인 걸로 체크할 수가 있습니다. 포화인 상태는 이 n이 배열의 최대 원소 개수예요. 이 위에 나와 있죠. 배열의 크기. 그래서 포화 상태인지 체크는 탑이 배열 크기 마이너스 1이냐, 즉 마지막 인덱스 번호까지 가서 그 자리에 유효한 원소가 있다라는 거는 포화 상태인 거죠. 공백 상태와 포화 상태를 각각 체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푸시할 때는 내 원소를 삽입하는 거죠. 그때는 원소를 삽입하기 전에 먼저 포화 상태인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반대로 팝할 때는 원소를 꺼내기 전에 먼저 공백 상태인지를 체크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연산을 하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 상태 체크가 필수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탑은 이제 우리가 정해진 대로 최종 저장된 위치, 그래서 초기 값은 마이너스 1에서 시작한다. 공백과 포화 상태는 이렇게 체크하면 된다 라는 거를 알게 되었어요. 이거는 어디까지나 1차원 배열을 이용한 스택의 구현의 상황에서 이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스택을 배열로 구현하는 예를 볼 건데, 요거 아까 우리가 본 거는 이렇게 세로로 세워져 있었던 것만 다르고 똑같은 그림 같잖아요. 실제로 똑같은 그림이에요. 그렇지만
배열의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아까는 그냥 움직임만 설명하는 그림이었는데 여기는 탑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탑의 변화를 유의하면서 한번 알고리즘까지 머릿속으로 미리 생각해 보면서 그림을 따라가 보시면 바로 뒤에 이제 알고리즘 보면서 그냥 바로 코딩을 시작할 건데 그때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먼저 공백 상태로서 배열을 일정 크기, 여기서는 크기가 5죠. 일정 크기로 잡아놓고 인테저 값으로 탑의 값을 -1 이렇게 잡아놓으면 공백 스택이 준비되는 겁니다. 거기에 원소값 하나를 넣어요. 하나를 넣으면 탑이 0이 되죠. 그러면 생각해 봅시다. 탑이 원래는 -1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를 넣었더니 0이 됐어요. 그러면 탑을 먼저 올리고 그 다음에 탑의 자리에 원소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원소를 탑의 자리에 넣고 탑을 하나 올려야 될까요? 여기에서는 탑이 최종 삽입된 위치이기 때문에 탑의 위치에는 다른 원소가 이미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탑의 위치에다가 새 원소를 넣으면 안 되고 탑을 하나 증가시킨 다음에, 그래서 -1에서 0으로 증가시킨 다음에 그 자리에 A를 넣는 식으로 하겠죠. 네. 그런 식으로 똑같이 B, C도 넣어서 탑이 2라는 값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럼 이제 처음으로 팝을 해보도록 할게요. 팝을 한다라고 하면 탑의 위치에 있는 걸 반환하고 탑을 낮출까요? 아니면 탑을 먼저 낮추고 그 자리에 있는 걸 반환할까요? 앞에 있는 것처럼 해야 되겠죠. 탑의 위치에 유효한 원소가 있잖아요. 있고 이 원소가 바로 다음에 삭제될 원소인 거죠. 그러면 탑의 위치에 있는 원소를 반환하고 그 다음에 탑을 줄여야 되겠죠. 그러면 반환이라는 건 함수 반환이면 그 함수가 끝나는데 어떻게 반환하고 줄이냐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이것을 후위 연산자 이용해서 한 문장으로 할 수도 있고, 이 반환할 원소를 별개의 변수에다 저장해 놓고 탑을 줄여 놓고 그 저장해 놨던 변수를 이용해서 반환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탑의 위치에 있는 원소를 반환하고 탑을 그 다음에 줄여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이제 실제 코딩으로 가봅시다. 이제 코드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미 이 코드에 나올 얘기들을 우리는 머릿속으로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코딩된 것을 내가 따라간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먼저 머릿속으로 이렇게 하면 스택이 구현이 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어, 코드를 검사하는 마음으로 따라가도록 합시다. 스택을 1차원 배열로 구현하기 위해서 필요한 변수는 두 개라고 했어요. 배열과 탑 두 개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 보면 이거 두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배열하고 탑이 있고 이 배열에 스택의 풀 같은 것을 체크해야 되기 때문에 배열의 원소 수는 상수로 하지 말고 이렇게 디파인된 변수로 하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소스 안에서 스택이 풀인지 이런 걸 체크를 할 때 여기서 100-1 내지는 심지어는 99보다 크거나 같으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하면 프로그램 안에 여기는 100이라고 쓰고 여기는 99냐고 확인하고 이런 식으로 한다 그러면 나중에 수정을 할 때 굉장히 혼란하게 됩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상수로 그냥 급하게 썼다라고 할 때도 반드시 100이라는 수 기준으로 100-1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 현명해요. 나중에 내가 이걸 100이라고 그냥 상수로 했는데 이걸 200으로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면 프로그램 안에 있는 모든 100을 찾으면 그래도 내가 고쳐야 될 부분이 다 나오게끔 해야 되는데 100을 찾으면 이거는 나오는데 여길 99라고 써놓으면 이거는 못 찾아내겠죠. 그거를 한 라인씩 읽어서 내가 이 사이즈를 200으로 올리려고 할 때 고쳐야 될 곳이 어딘지를 찾아내는 거는 프로그램이 커졌을 때 불가능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디파인을 해놓고
이 기호로 지칭을 하는 것이 가장 좋고, 급하게 코딩을 하다 보면 상수를 쓸 수도 있다. 상수를 쓰게 될 때는 꼭 기준이 되는 수, 그 숫자 하나만을 계속 반복해서 쓰도록 해라 라고 조언을 드립니다. 그래서 스택의 최대 개수를 지정하고 스택을 배열로 선언했어요. 그리고 빈 스택이라는 표시로 -1로 탑 값을 줬습니다. 그러면 이 스택의 원소는 뭘까요? 원소를 여기다가 그냥 int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안 하고 엘리먼트 타입의 스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이거는 아주 현명한 거예요. 그리고 이 엘리먼트 타입은 그냥 복잡한 구조체가 아니라 그냥 인테저 값이라고 이렇게 타입 df 해놨어요. 이거 왜 이렇게 했을까요? 보통의 스택이라면 그 스택 안에 있는 내용이 인테저 값일 리는 없죠.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많은 양의 데이터가 한꺼번에 들어갈 거예요. 세트로. 그런데 우리가 지금 연습하는 단계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인테저 값 하나 가지고 삽입도 하고 삭제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편안하겠죠. 그래서 스택이라는 거는 어떤 알지 못하는 타입, 어, 아니면 어느 타입이든지 라고 해도 똑같은 말이겠죠. 어느 타입이든지 하나의 타입을 정해서 그 타입의 스택을 만들 수가 있다라는 의미로 엘리먼트 타입의 스택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요 모양만 갖추면 이제 이거 가지고 스택을 구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럼 여기 가장 간단한 두 개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공백인지 확인해서 true, false를 반환, full인지 확인해서 true, false를 반환하는 함수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인자가 없죠. 인자가 없죠. 아까 ADT를 할 때는 모든 함수에 인자로 스택을 전달해 줬는데 지금 여기서는 구현 편의상 스택을 뭘로 선언했어요? 전역 변수로 선언하고 있죠. 그래서 모든 함수에서 다 이 스택이나 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자로 전달하지 않고 있어요. 그럼 보도록 합시다. is empty라는 곳에서는 뭘로 비었는지를 확인할 수 있죠. 탑으로 확인할 수 있죠. 탑이 뭔지, 탑이 -1인지. 그래서 -1이면 true, 공백이다. 아니면 false, 공백 아니다. 다음 full인지 체크는 탑이 마지막 원소 자리를 가리키고 있으면 full이죠. 마지막 원소 자리라는 것이 요거죠. 예, 그래서 이거일 경우에 true, full이다. 그렇지 않으면 false, full이 아니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지금 코딩이 시작된 부분이니까 여기 이 부분 타이핑 해놓고 영상을 멈추시고 타이핑 해놓고 그 다음에 따라오도록 합시다. 지금 4분의 1이니까 뒤에 3페이지나 더 남았어요.